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실전 GS A형이고요. 아마 실전 GS 강의 계획서가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A형 같은 경우에는 진도별로 해서 8회 동안에 통상 기초 GS를 전제로 해가지고 A형 나가는 거니까 꼭 기초 GS A형, 그래서 기초 GS A형하고 기초 GS하고 실전 GS가 문제가 겹치는 게 없어요. 이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진도별로 나가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이제 제시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기본 강의 다 했고 또 내용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쭉 지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물론 약간 중복되거나 혹은 누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쟁점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되긴 하지만 그래도 체계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형은 계속 얘기하지만 진도별로 나가고 주로 24년도까지 나온 판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23년도까지 나온 판례를 위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판례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되긴 했는데 그거는 또 B형에서 주로 이제 다룰 것이고 B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작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약간 난이도가 지금보다 더 있는 그런 문제로 그래서 동차반 기초 GS의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해봤지만 기초 GS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도 한 번은 또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8회 동안에 진도별로 쭉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1월 달인데 원래 1월 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개 아마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도 2월, 3월 보통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3월 달에 보통 A형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보통 B형을 하는데, 굳이 동차생들을 혹은 삼치생들을 대비해가지고, A형을 꼭 3월 달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5일 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15일 정도가 당겨졌지만, 체감상은 거의 한 달 정도가 이렇게 당겨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1월 4일이고, 그러면 앞으로 거의 7개월 정도고, 딱 7개월 10일 정도가 남았는데, 금방 갑니다. 그래서 A형 하고 하면서, 1월 달 정리하시고, 뭐 다른 데서 하시는 문제들도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사동법 같은 경우에 저하고 같이 하시지만 기초 GS 하고 그 다음에 실전 GS A하고 B형 하면 거의 웬만한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오늘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초 GS하고 범위는 똑같다 하더라도 겹치진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 유형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실전 GS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전 GS에 맞게 좀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도표는 A형 그대로 거의 나갈 겁니다. 그죠? 거의 나갈 거고 1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문제를 하냐면 1회 같은 경우에는 법원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이게 1회입니다. 그죠? 통상 2회도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소송물 그 다음에 소의 개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당사자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1회하고 2회는 주로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부분이긴 한데 소송 요건하고 여기서 소의 개시 들어가면서도 역시 소송 요건과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 시효 문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24회 같은 경우에 당사자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당사자는 어떤 형태로든 올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고 그게 이제 1대1에 대한 소송인지 아니면 다수 당사자 소송인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또 8회 들어가면 또 한번 얘기하긴 하는데, 요 당사자 편 자체가 다른 법원이나 소송물하고는 전혀 그 분량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사자에서 나올 상당한 쟁점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아마 심화 정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사자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회는 당사자에서 당사자 특정과 확정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정이 되고 나서 당사자의 자격 들어가면 다시 또 당사자의 자격에서 당사자 능력이라는 거하고 당사자 적격, 그 다음에 소송 능력하고 그 다음에 변론 능력, 통상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여기까지 확정과 당사자 능력까지 해가지고 요 앞에까지는 1회에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적격, 소송 능력 이쪽 부분은 내일 2회에서 아마 문제를 주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부분은 올해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쯤 되면, 제시 정도 대가 되면 이 문제가 당사자의 어느 부분에 관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고민 없이 이렇게 쟁점이 이렇게 잡혀야 되고 출현은 구성이 돼야 되지, 이게 어떤 문제이지 막 이래버리면 올해도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 바로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법원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제 관할 문제하고, 그 다음에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문제인데, 제척보다 기피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척 문제도 안 나온 건 아닌데, 그래도 거의 10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준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 기피인데, 제척 같은 경우에는 그 제척 사유 자체가 거의 법조문에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판례만 몇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굳이 이걸 문제로 구성할 것이냐라고 할 때는 좀 고민이 되는데, 기피는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기피와 제척 절차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와 이 절차에 대한 불복 방법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항고, 이 부분들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한 문제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실전 A에서 내고, 아마 B형 같은 거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 번은 풀어봐야 되고 정리를 해야 돼서 푸는 거지, 꼭 나온다라고 하기보다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관할은 이게 토지가 법정 관할하고, 그 다음에 거동 관할에서 이제 합의 관할 문제가 지난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합의 관할에서 이제 전속 관할 문제가 나왔고, 법정 관할 중에 이제 토지 관할이라든지 사물 관할 문제가 있는데, 사물 관할도 결국 나왔어요. 그죠? 왜냐면 1심의 사물 관할이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방법원 합의부로 갈 건지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관할 문제가 나오기는 거의 힘들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풀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정 관할 중에 특히 이제 특허 소송이라든지 전속 관할 문제는 올해 나왔던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송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송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약간 등한시 하더라도 이송 문제와 그 다음에 특허 관련 소송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관련 재판적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재판적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는 해주셔야 돼요. 어렵진 않으나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관할하고 약간 변경되는 게 재판권 문제입니다. 재판권 문제. 재판권 문제는 제가 기초지에스에서 한번 냈고, 나중에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 문제는 안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거의 10년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잊을만 하거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이제 국제재판 관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진도별로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안 한다는 거는 수험생으로서는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쉬울 수일수록 확실히 정리해 놓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민사소송법 맨 처음 들어가면 민사소송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하고 비송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소송 이상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죠? 민사소송 이상이어가지고 신의칙 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이 신의칙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주 출연되고 있으니까